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한체의 갈라워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로아 대응정리 1, 2, 갈로아 그리고 유한체의 자기동사상군 그리고 연속 문제를 푸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갈로아 학대체의 정의를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이 K가 F 위에서 유한학대체였어요. 그럴 때 이 K가 F 위에서 갈로아 학대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자기 동영사상들의 군 갈로아가 얘가 될 때고요. 같은 얘기로 사실은 이 갈로아 군에 의해서 고정되는 고정체가 정확하게 F가 된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K가 갈로아 군일 때를 갈로아 학대체인 상황인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분리다항식 F 위에서 어떤 분리다항식의 분해체가 될 때 그럴 때 갈로학대차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만족되면 K는 F 위의 갈로아 학대체다. 사실은 이 정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F 대신에 F 위에 M이 있어가지고 이 K를 생각할 때도 여전히 얘네 사이가 R이었으면 요 F 위치에다가 M을 대입해서도 뭐가 된다? 야도 R이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이 M은 F 위에서 R은 일반적으로는 안 되죠. R이 되는 경우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 소위 말해서 갈로아 대응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이체가 있어요. 사이체 위에서의 알파의 기하당식을 찾고 싶어요. 그건 딴 게 아니라 이 M을 만들어주게 되는 그러니까 이 M은 사실은 K의 갈 오버 KM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자기 동영상상 군에 의한 알파의 궤도를 들여다봤을 때 그 서로 다른 궤도들의 곱이 곧 기하당식이 된다고 해서요. 요거 이름은 그냥 궤도 기하당식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갈로아 갈로아 대응과 관련된 상황인데 두 개의 사이체의 곱을 고정시키는 갈로아 구는 알고 봤더니만 각각을 고정시키는 것들의 교집합이 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말을 반대로 불변체로 이해하자면 두 개에 의해서 동시에 고정되는 두 개의 교집합에 의해서 고정되는 것들은 정말 두 개의 체의 곱이 되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두 개의 사이체의 교집합에 의해서 고정되는 갈로아 후는 정확하게 각각에 의해서 고정되는 것들의 로 생성되는 분이더라. 기호를 다시 쓰면 불변체로서는 두 개의 부분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HI는 이거예요. R 오버 KF예요. 얘네 두 개에 의해서 뭐하는 생성되는 부분군에 의해서 고정되는 사이체는 정확하게 각각에 의해서 고정되는 사이체의 교집합으로 표시할 수 있더라. 더 나아가서 알고 봤더니 이제 궁금한 게 갈로아군의 원소 하나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얘네의 사이체의 궤도를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거는 계산을 해보니까 그 궤도는 딴 게 아니라 이 갈로아 부분군에 이 M을 고정시키는 갈로아 부분군에 소위 말하는 켤레군 정확히 말하면 얘는 R 오브 KM과 동형인 건 맞잖아요. 네, 동형이 맞는데 같지 않을 수는 있죠. 같게 될 때가 우리가 임의의 것들에 대해 성립하면 야를 정규 부분이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어쨌든 사이체의 궤도는 요거래요. 그래서 특별하게 만약에 갈라 대응정리 2가 말해주는 게
정확히 뭐였냐면 갈 오버 KM이 갈 오버 KF에서 정규 부분군이 되면 그러면 지금 여기 켤레 저희 말하는 부분군이 얘랑 완전히 같아질 테니까요. 정확하게 이 상황에서는 시그마 M이 K의 갈의 KM이 될 거고요. 얘는 갈로와 대응 정리 1에 따르면 M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말을 다시 하자면 정규 부분군이 될 때는 정확하게 자기동사상에 의한 상이 본래 거라는 거예요. 역으로도 된다고 했었죠, 결국은. 예, 잘 기억해 두십시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다시 계산을 할 때 보면 뭐가 필요하냐면 갈로아 확대체가 있는데 갈로아 확대체의 곱들, 적절한 확대체들의 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행사변형 법칙, 평행이동 법칙이 성립한대요. 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두 개의 얘는 갈로아인데 얘는 갈로아가 아닐 수 있어요. 어쨌든 FU에서 얘네의 뭐요? 차원을 계산하는 거는 소위 분의 제2 동형정리처럼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확대체의 차원을 곱한 다음에 교집합인 걸 어떻게 한다? 차원을 나눠주게 됩니다. 끝으로 가장 자주 쓰이게 되는 혹은 이제 블락 같은 상황인데요. 어떤 거냐면 두 개의 갈로아군이 F 위에 있을 때 걔네의 곱도 갈로아군인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 갈로아군은 다음과 같은 F 위에 M1에 대한 뭐요? 이 갈로아군과 F에 대한 M2에 대한 갈로아군의 직적의 소위 말하는 직적의 뜻이 뭐였죠? 성분별로 이항연산하는 걸로 군을 정의한 거죠. 그것에 정확하게 부분군으로 간주할 수 있더라. 그래서 엄청 특별하게 얘의 원소의 개수를 세고 얘의 원소의 개수를 세가지고 두 개의 원소의 개수가 어떠면요. 같게 되면 그러면 정확히 어떻다. 그냥 우리가 갈로아 군을 찾아준 게 되더라. 라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유한체에 대한 갈로아 군을 생각할 건데요. 먼저 내가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유한체 같은 경우에는 K가 GP 위에서 생각해야 되죠. 다시 말하자면 K는 표수가 P였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K 안에 있는 원소 1을 가지고 와서 정확히 P번 더했을 때 1이 최초로 0이 되는 바로 그러한 P를 소수 P를 표수라고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알고 봤더니만 K는 뭐더라? X의 P의 N승 빼기 X 오버 ZP에서의 뭐더라? 분해체가 되더라. 뿐만 아니라 얘네 K의 원소의 개수는 이 다항식의 모든 근이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모든 근입니다. 야가 P의 N승이에요. 그럼 표현컨대 이 말은 뭐 정확하게 뭐죠? 얘가 분리다항식이고 얘의 분해체가 얘니까 그냥 말 정의가 그런 거죠. 뭐라고요? K는 ZP 위에서 뭐다? 갈로아 확대체라는 거죠. 예. 또 우리가 지금 유한군의 특징 중에 이거 말고 굉장히 중요했던 얘기겠죠. 제 말해서 0을 뺀 나머지 단원군을 봤더니만 얘네가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원소의 개수가 pn승 빼기 1인데요. 야는 뭐다? 순환군이 된다는 거죠. 예. 이게 핵심적인 얘기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순환군에 대해서 생성원을 알파라고 쓰면 이제 다시 해석하자면 이 알파에 대해서 K를 새로 해석하면 K는 이 알파를 ZP 위에서 첨가한 채로 이해할 수 있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K의 ZP의 차원을 생각하면 정확하게 프로베니어스 디어럼에 의해서요. ZP니까 이 뭐다? 정확하게 이 알파에 대한 ZP 위에서의 기하학다 항식의 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세 가지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유한체에서 갈로와 군을 완전히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용어를 하나 만들었었죠. 넘어가기 전에. 특별하게 이, 소위 말해서 요 순환 부분군의 곱셈에 대한 거. 야를 알파를 뭐라고 했었죠? 알파를 원시 원소라고 했었죠. 뿐만 아니라 요 기하다항식도 이름을 새로 붙였었죠. 무슨 다항식이요? 원시 다항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오케이. 이 상황에서 먼저 갈로아 유한체의 갈로아 군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일반적으로 유한체의 뭐 동형사상을 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생긴 게 동형사상이래요. 어떤 거냐면 유한체가 있었어요. 물론 이때 이거 암의적으로 이렇게 써진 겁니다. 가정이 조금 더 들어가는데요. 당연히 ZP가 FV에서의 유한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같은 얘기로 표수가 P인 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즉 말하자면 A의 P승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는 동사상이랍니다. 확인해 주는 거는요. 유한체의 성질을 씁니다. 먼저 이 F는 사실 알고 봤더니만 원시 원소를 하나 추가해서 만들면 돼요. 맞죠? U는 원시 원소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앞에 살펴본 바로 이 원시 원소에 대한 기하다항식이나 야의 뭐요? U의 P 거듭 제곱한 거의 기하다항식은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얘네 근을 나열해 보면 U에 대해서 P 거듭 제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가서 만들어지는 녀석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동형 확장 정리를 써가지고요. ZP에서 ZP까지 상등함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U를 뭘로? U의 P에 대응되는 그러한 어떤 동형 확장 사상이 있겠죠. F 위에 시그마 F인데 서치 대타기를 시그마 U는 U의 P로 가는 게요.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 내가 확인하는 거는 U가 U의 P로 가는 것만 확인했잖아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P 거듭 제곱이 된다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임의의 원소를 꺼내요. 어떻게 해요? U에 대한 다항식 형태로 F에서 그러면 이 S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이 BI의 UI 꼴이요. 여기서 BI는 ZP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동사상인데 동사상이니까 성질이 뭐냐면 시그마의 SU 있습니다. SU를 하면 요 결과값을 한번 봅시다. 야는 시그마의 BI의 UI가 되고요. 야는 일단은 이게 동형 확장 사상인 건 맞으니까 환준 동형이 돼서 여기까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죠. 시그마. 근데 지금 내가 시그마는 이미 여기에서는 항등사상이잖아요. 그러므로 여기까지 갈 거예요. BI의 시그마 UI의 여기까지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알고 있기를 이미 얘가 뭐라고 했냐면 시그마의 BI의 야가 이미 내가 요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I 거듭 제곱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써지냐면 정확하게 환준동사상이기 때문에 U의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죠. U의 IP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U의 IP는 여기에서요. 테르마 소정기를 쓰면 야는 정확하게 BI의 P의 U의 IP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있었죠. X 플러스 Y의 P승은 X의 P, Y의 P. 이게 표수가 P면 항상 성립하죠. 중괄항들이 없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얘는 사실 알고 봤더니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SU의 전체 그냥 P승이라고 해도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에다가 P 거듭 제곱을 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F 안에 있는 임의 원소에 대해서, 그죠? F 안에 있는 임의 원소에 대해서 그 결과값을 시그마 SU를 봤더니만 정확하게 S의 U의 P 거듭 제곱으로 써지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함수를 하나 설정해서 환준동 사상인 거 확인하고 커널이 뭐죠? 0인 거 확인하고 이렇게 쭉 나가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동형 확장 정리를 우리가 지난 학기 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세팅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유한체 갈로아군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면 셋업은 일단 다시 한번 더 표수는 P예요. ZP 위에 유한학대체로서 생각합니다. 갈로학대체랍니다. 1번. 뿐만 아니라 얘네 갈로아군은 다음과 같이 순환군이 된답니다. 그때 그 순환군은 뭐라는 통형이냐면 ZP. 다시 말하자면 오더 오버 시그마 P가 정확하게 N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 생성원 시그마 P는 아까 썼던 요걸로 생성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자면 굉장히 단순한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 오버 KF 안에서 갈 오버 KM이 정규 부분군일 필요가 없는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와 같은 소위 말해서 순환군이니까 가왕군이에요. 그럴 때는 무조건 정규 부분군이죠. 그럼 항상 뭐가 되겠어요? 갈로아대 행정리 2에 따르자면 항상 정규 부분군이니까 이 위계가 KMF에서 얘가 갈로아, 즉 유한체에서는 갈로아면 얘도 무조건 갈로아라는 거예요. 예,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미 알기를 K는 ZP 위에서 어떤 분리다 방식이냐면 P의 n승 빼기 P의 분해체였죠. 그리고 얘네 원소의 개수가 P의 n승계니까 Pn승계니까 당연히 얘가 분리다 방식이죠. 서로 다른 근이 될 테니까요. K는 뭐다? ZP 위에서 갈로 확대더라. 더 나아가서 이미 내가 알고 있기를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원시 원소가 있기 때문에 얘네 차원은 n이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여기까지가 결론이 난 거죠. 갈 오버 KZP가 얘네의 원소의 개수가 정확하게 KZP의 이므로 얘가 n이에요. 원소의 개수가 n개인 건 됐습니다. 이 다음 클레임은 뭐냐면 바로 요 오더 오버 시그마 p가 n인 걸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임의의 KS 원소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요 연산을 보겠습니다. 합성 연산입니다. i번 합성한 거를 a를 대입하면요. 얘는 시그마 p의 시그마 합성이에요. i 빼기 1의 a.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야가 어떻게 됐었냐면 a의 p의 옆에다 곱하는 게 아니고 핵심 이거였죠. 지수에다가 i-1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수에다가 곱하면 요 말을 지수에다가 연산을 해주면 직접 해보셔야 되는데, 예, 그쵸? P의 I승이 되는 거죠. 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예. 그래서, 임의의 원소를 넣으면 I번 합성한 거에다 넣으면 A의 P의 I 거듭 제곱이 된다. 이걸 유념해 주시고요.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에 부정을 해서요. 이 n이 안 되는 어떤 i가 있어가지고요. such that 이 i에 대해서 시그마 p의 i 거듭 제곱한 게 아이덴티티가 된다고 해봅시다. 못을 그려낼 건데요. 그러면
앞서 우리가 본 게 뭐였냐면 임의의 A를 대입하면요. 임의의 AK에 대해서 시그마 P의 I의 A는 A가 되는데 얘가 뭐였냐면 A의 P의 I 거듭 제곱이 A가 돼요. 그러면 잠깐만요. 조금 이상한 게 임의의 K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면요. 지금 내가 K의 원소의 개수는 P의 N승계인데 얘가 디그리 뭐냐면 얘네 방정식의 모든 근이니까 어떤 방정식? P의 I승 빼기 X의 뭐예요? 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A가 여기 임의의 것들인데 정확하게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이 되니까 얘네 차수보다는 어때요? 당연히 작겠죠. 얘가 차수가 i잖아요. 다시요. 얘네 차수가 p의 i승이잖아요. 그러니까 i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최소한도로 n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잠깐만요. 이러면 좀 이상하죠. 지금 내가 이런 i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러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모순이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 예. 어,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교재에서 조금 더 많이 설명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므로 따라서, 될 수 있는 거는 이 오더, 예, 오더 오버 시그마 P는 정확하게 얼마냐면, 이 I보다는 뭐죠? N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근데 예, n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다시 쓰겠습니다. 오더가 n보다 커야 돼요. 근데 내가 이미 알고 있기를 이 시그마 p의 어 조금 어 이렇게 되면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면 시그마 p의 오더가 n 이상이에요. but 내가 시그마 p로 생성되는 건 명백히 얘의 부분군인 건 맞잖아요. 근데 얘네 오더가 지금 이미 애당초 n개였고 얘가 오더가 n 이상이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따라서 시그마 p로 만들어지는 얘가 정확하게 갈로아 군의 모든 원소여야 되더라 라고 결론이 나겠습니다. 이로써 갈로아 군을 확실하게 알아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갈로아 대응 정리를 써서 사이체들이 뭔지도 이제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예. 군론에서 확인돼야 되는 건 순환군에 대한 성질인데요. 순환군이 있으면 걔네 오도가 n일 때 사실은 그 부분군은 약수에 대해서만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위수가 요만큼인 건 요렇게. 왜냐하면 GCD 공식 때문에 맞죠.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고 우리가 했었죠. 요걸 유념하면서 이제 사이체가 어떤 형태가 있을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K가 GPU에서 유한 확대체예요. 이때 얘네요. 요 사이 길이가 n이에요. 차원이 n이고요. 요 사이 길이가 조심할 거 d예요. 물론 이거는 차원 정리에 의해서 n은 d의 배수입니다. 그렇죠. 그 말이 첫 번째네요. 얘네가 차원 정리에 의해서 그쵸. 얘네가 d가 되고 예수까지가 n이니까 지금 끝났죠. 두 번째는 m은 사실 이제 사이체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요. 요 사이는 앞에서 말하기를 x의 p의 n승 빼기 x의 분해체인 게 됐잖아요. 그럼 내가 궁금한 게 사이체로 들어있는 거는 뭐의 분해체냐 물어보는데 오비어스하게
요 사이 차원이 D니까 앞에 명제를 쓰면 요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요 부분을 K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증명해서 끝으로 세 번째 마찬가지로 얘네 생성원을 앞에서 우리가 시그마 P 다시 한번 시그마 P의 A는 A의 P로 보내는 거예요. 임의의 A인데 K를 생각하는데 요 생성원에 대해서 요 부분군의 생성원은 뭐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이게 순환군이기 때문에 가항군이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 M은 ZP 위에서 뭐예요? 갈로 확대체예요. 그건 2번에서도 말해주고 있죠. 그럴 때 소위 말하는 이 갈로하군은 여기를 기준으로 썼을 때 어떤 소위 말해서 상군으로 쓸 수 있느냐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면 1번은 다시 한번 더 차원 정리 2번은 지금 내가 알고 있기를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직접적으로 이건 고정합니다. KZP는 X의 PN승 빼기 X의 분해체라고 일단 선언합니다. 이건 고정. 그랬을 때 지금 D가 N의 약수잖아요. 그러면 P의 D 빼기 1은 P의 N 빼기 1의 약수가 됩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P의 D 빼기 X는 정확하게 X의 P의 N승 빼기 X의 인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야를 비교해 보면 여기서 양변에다 X를 지우고 나면요. 나머지 것이 약배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인수분해를 해보면 정확하게 이 팩트가 무조건 숨어 있으니까 얘네가 약배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뭔 얘긴고 하니 사실 알고 봤더니만 내가 이 K는 딱 고정한 거잖아요. ZP 위에서. 그래서 얘네의 모든 근이 여기 들어가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싶어하는 야 있잖아요. 야에 대한 것도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야의 분해체를 M-이라고 했을 때 M은 정확하게 분해체라고 했을 때 M-는 K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요 말에서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미 알고 있기 얘네 분해체이기 때문에 M-의 ZP의 차원은 정확히 얼마다? D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미 알고 있기를 갈로 내용 정리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K의 ZP가 야가 순환군이었잖아요. 순환군이면 특징이 뭐냐면 각각의 위수에 해당하는 부분군이 어떻게 존재한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죠. 이 말을 이제 사이체 버전으로 설명하면 사이체에서는 사이체가 유일하게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차원이 D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사이체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고 싶어하는 이 M은 알고 봤더니 M-라는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거요. 차원을 한번 확인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외국부터요. 지금 갈 오버 KM을 생각하래요. 갈 오버 KM은 얘네 차원이 얼마냐면 N 나누기 D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부분군인데 전체 갈 오버 KF의 부분군이 되는데 야의 지금 위수는 n이었잖아요. 야 위수는 n분의 d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되죠.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이거에 해당하는 제가 이 위수로 갖도록 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시그마에 d를 생각하면 얘네의 오더가 얼마예요? 오더가 정확하게 n 나누기 d가 되겠죠. 그러므로 따라서 끝난 거예요.
R 오버 KM은 뭐가 된다? 정확하게 야로 생성되는 게 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갈로아 대응정 2를 쓰면요. 앞에서 요 파트는 자동으로 상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갈로아 요거 임으로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상군이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문제는 여기까지 풀었고요. 연습 문제를 제가 간략하게 그거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제들 중에서 5의 4의 26번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좀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의 4의 26번. 여기에서는 지금 핵심이 뭐냐면 야가 뭐냐면 x의 2의 8승 빼기 x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k의 z2는 뭐예요? 8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r 오버 다 알고 있어요. k의 z2는 8이니까 g8이 돼요. abstract하게.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얘네의 부분군에 해당되는 것만큼 있겠죠. 그게 뭐예요? Z4가 있을 거고 Z2가 있을 거고 0이 있겠죠. 딱 한 열로 나와 있죠. 이때는 맞죠. 거기에 해당되는 뭐예요? 각각이 뭐가 되는지 직접 눈으로 계산해 보시면 어떤 거에 분해체가 되는지 앞에 명제에 의해서 얻어내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요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순환군 중에서도 합성수로, 그러니까 앞에 거는 보시면 이게 8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되는 Z8을 생각하면 얘네의 부분군은 얘네 인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분군 열이 하나밖에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다음과 같은 얘 같은 경우에 60이잖아요. Z5에서. 그러면 지금 R 오버 K Z5가 야가 Z60이잖아요. 이럴 때는 순환군 도표가 얘네 약수에 대응되는 게 하나씩 있긴 하는데, 예를 들면 30, 15, 또 뭐 있죠? 10,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서로 간 포함 관계가, 있다. 언제만 있다. 서로 간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 있죠. 언제만 있다? 정확하게 약배수 관계가 있을 때만 포함 관계가 있다라는 그게 핵심이었죠, 맞죠? 그 부분을 조심하면서 순환군 도표를 생각하는 거, 폐쇄 도표를 생각하는 거를 정확하게 뭘로 이 부분체 도표를 생각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요거요. 첫 번째 문제, 요건 그냥 개념 이해입니다. 다시 한번 더. 지금 K 안에 M이 사이체였어요. 그러면 여기 있던 1하고 여기 있던 1이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1에 대한 표수는 여기서 계산하는 여기서 계산 똑같죠? 그럼 다시 말하자면 1을 계속 더하는 게 다 들어있으니까 Z5는 이미 있죠? 그래서 이거 끝났어요. 두 번째 거예요. 지금 M1, M2가 요 사이체로 있어요. 있을 때 얘네 M1, M2가 5, 10 관계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 얘기일 때 M2는 M1 안에 들어있대요. 직접 한번 2번 명확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K의 M1이 5래요. 그 말은 이 M1이 어떻게 생겼냐는 소리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K의 다음과 같은 부분군의 고정체라는 거죠. 12. 이렇게. 예.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테이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K의 Z5가 시그마. 오더 시그마가 정확하게 60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질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요령으로 K의 M2는 10이에요. 그러면 M2는 K에 뭘로 쓸 수 있다? 시그마에 10이 되도록 해주는 거니까 6 이렇게 하면 맞아 들어가겠죠.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뭐였냐면 M2가 M1 안에 들어있다는 걸 확인하래요. 그 말은 M2가 M1 안에 들어있다는 거는 요렇게 들어있다는 건 요렇게 들어있다는 거는 맞죠? 야가 요 속에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같은 얘기로 시그마 12이 여기에 들어있냐고
물어보는 질문이겠죠. 근데 명백히 얘를 몇 번 하면, 2번 하면 얘가 되니까 들어있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문제는 끝났습니다. 자, 세 번째가 핵심이 되겠죠. 세 번째를 보시면요. 세 번째가 보시면 아까 똑같은 상황인데요. 얘는 6이고요. 얘는 10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거죠. 6과 10은 뭐예요? 서로 그러니까 약배수 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겠죠.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Z60 다이어그램에서 그려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소위 말하는 뭐죠? 갈로와 부분군이 있어요. 여기에 오더가 6인 게 여기 있어요. 여기 10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0인 게 있고요. 여기에 6인 게 있어요. 여기 뭐 say H라고 그럴까요? H1, 그러니까 H2, 여기에 H1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은 60인데서 그려 내려가면 야하고 야에 뭐가요? 뭐가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얘와 얘의 어떤 게요?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 타입인데 6하고 10의 최소 공배수 타입이 뭐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얘네 두 개의 뭐요? 교집합 타입이죠. 6이면서 10인 것 동시에 되는 게 여기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이체들을 지금 머릿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자 그 얘기인 겁니다. 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요령으로 K의 M1은 뭐냐 6이니까 M1은 알고 봤더니만 K의 시그마의 10승 같은 요령으로 M2는 K의 시그마의 6승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거요. M1 교집합 M2는요. 정확하게 K의 시그마의 10승의 교집합 K의 시그마의 6승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했냐면 요런 갈라 대응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네 교집합을 생각하면 얘네 두 개에서는 K에 뭐 썼죠? 야하고 야로 생성되는 녀석이었죠. 그런데 이 시그마 10승과 시그마 6승으로 생성되는 거는 정확하게 뭐냐면 뭐로 생성되죠? 10하고 6이 최대 공약수가 2니까요. 유클리드 호재법에 따라서 K의 시그마 2승으로 생성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에 대응되는 거는 얘랍니다. 그러면 K의 M1, M2 요 이제 정말 길이를 재보는 거죠. 재보는 거는 정확하게 얘가 된다 그랬죠. 시그마의 제곱의 오더죠, 맞죠? 그러므로 얘는 오더는 오더 공식이 뭐였죠? 시그마 제곱 60에 2에 60이었죠. 따라서 30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K의 M1, M2 사이의 길이는 얼마? 30이요. 그런데 여기서 Z5잖아. 이 두 가지 길이는 이미 60이잖아. 따라서 여기서까지 길이는 얼마요?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2가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 결론이 이렇습니다. 유한체 갈로하고는 항상 순환군이다. 순환군의 생성자는 그것의 피성을 한 걸로 만들 수 있다. 갈로아 대응 정리 2에 따르면 이제 순환군에 대한 부분군들은 각각의 약수에 대한 것들이 꼭 하나씩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뭐다? 약수에 대해서 서로 포함 관계가 있을 때만이 뭐다? 정확하게 사이체들도 포함 관계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세 번째 모델 같은 상황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고민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 풀이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공식들을 한번 적용해가지고 실제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복습을 열심히 하시고 6월달에 만나요.